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말투, 표정, 돈, 학력 혹은 일을 만났을 때 버티는 모습일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도 들죠. 저 사람은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사람 만났다 돌아오는 길이 괜히 허하고 누가 던진 말 한 줄이 밤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고 웃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축 처질 때가 있죠. 나만 예민한 건지 나이 들수록 멘탈이 약해지는 건지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며칠씩 끌어안고 괴로워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나쁘냐, 세상이 각박하냐만이 아닙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특히 60대 이후 중년을 지나면서 그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매일 힘들고 어떤 분은 여전히 담담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바깥 세상을 바꾸는 대신 자기 안에 작은 요새를 먼저 세운 사람들이죠. 오늘은 그 요새를 어떻게 쌓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키는 선이 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아는 순간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멘탈 습관과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하지 않는 행동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삶의 속도를 스스로 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멘탈이 강하다고 하면 화를 안 낸다, 마음이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를 내 삶의 속도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멘탈이 약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인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정반대의 방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속도, 자신의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사람의 감정은 생각보다 속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고 너무 느리면 뒤처진다는 불안이 마음을 좀먹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빠르게 앞서 나가도 조급해하지 않고 누군가 성공했다고 해서 괜히 달려가다가 스스로 소모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무너지면 감정도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모방 본능이라는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남들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무언가를 해내면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앞서는 느낌이 들면 이유 없이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멘탈이 약해질수록 이 모방 본능이 강해집니다. 스스로 가야 할 속도를 잃고 남의 리듬에 맞추려다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 구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은 내 속도로 갈 때인가? 이 질문 하나가 불안의 절반을 줄입니다. 실제로 한 아주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퇴직하자마자 여행을 다니고 투자를 하고 배움을 시작하고 인맥도 넓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는 왜 가만히 있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 취미를 억지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마음만 더 지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분하고 늘 멘탈이 안정적이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속도에 맞게 살고 있어. 남들이 다 문 열고 뛰어가도 나는 준비되면 걸어가. 이 말을 들은 순간 본인은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이 지친 이유는 바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의 속도를 따라가느라였다는 것을요.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남이 뭐 한다고 하면 바로 나도 해야 하나 하고 불안해지고
남의 속도에 휩쓸렸다가 지쳐 누워버리는 사람.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속도를 따라가면 관계가 좋아질 줄 압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비교해 속도를 바꾸는 순간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관계는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속도를 지킨다는 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래 버티고 오래 행복합니다. 속도를 잃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루의 감정 소모도 훨씬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억지로 뛰어오지 않았나요? 그러느라 마음이 먼저 다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지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관리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화가, 서운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마음이 푹 꺼질 때도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멘탈이 약한 사람과의 차이는 감정이 터지는가 아니면 다뤄지는가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즉, 감정이 올라오는 건 죄가 아니고 감정을 잘못 다루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극 해석 반응이라는 3단계 구조를 거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이 구조에서 해석 단계가 거의 없습니다. 자극을 받자마자 바로 반응해버립니다.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왜 저래? 나 무시하나? 하고 바로 감정이 솟구치죠.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해석의 틈을 둡니다. 이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일까? 지금 내가 예민한 상태라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 번만 해석이 들어가면 감정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감정을 정확히 표현만 해도 스트레스가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감정이 올라올 때 나 지금 화났어, 지금 불안해라고 짧게라도 말하게 했더니 실제로 감정이 급격하게 안정되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행동을 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인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풀지도 않습니다. 감정에는 자리를 가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혼자 정리해야 하는 감정,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만 말해야 하는 감정, 말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하는 감정.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선 감정을 통제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만 안전하게 풀어냅니다. 감정을 다루는 장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관계에 상처를 덜 주고 본인도 덜 무너집니다.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사소한 말에도 갑자기 버럭하는 사람, 또는 억눌렀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이런 패턴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극적인 말을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하며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립니다. 많은 갈등은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잘못 다루는 방식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운함이 들었을 때 바로 말하면 싸움이 되고 너무 오래 참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바로 말하지도 오래 끌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나의 감정을 확인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감정의 원인이 정말 상대인가?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말하기 때문에 충돌이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강한 사람이 멘탈도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감정 표현이 거친 사람일수록 속은 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멘탈이 더 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심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관계의 중심축입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계를 주도하고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은 항상 흔들립니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이 반응을 이끌고 멘탈이 반응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 순서를 반대로 바꿉니다. 먼저 멘탈, 그 다음 감정. 혹시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이 싫어졌던 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많다는 건 결함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예민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에 밀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선택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관계를 선택으로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사람들까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대하며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멘탈이 약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맞춰야 하고, 내가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반응 하나에 흔들리고 하루에 기분이 몇 번씩 오르내립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관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는 다가가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고 어떤 관계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멘탈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관계를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가 반복되는 관계를 혼자서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지는 것 자체를 실패처럼 느끼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입니다. 관계는 성적표가 아니고 누군가를 잃는다고 해서 내 가치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시니어들이 많이 공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남성은 평생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 맞춰주며 살아왔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티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계는 피곤해지고 오해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꼭 필요한 관계만 남겨두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외로움도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 수가 줄었는데 마음은 더 단단해진 것이죠. 주변에도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한데도 끊지를 못하고 늘 상대의 기분만 살피고 거절을 못해서 마음이 지쳐버리는 사람들.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은 상태. 이게 진짜 멘탈의 여유입니다. 관계를 선택으로 본다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깊이 기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합니다. 사람을 너무 깊이 의지하지 않고 기대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덜 나고 실망도 적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반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참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더 망가뜨리는 건 과한 기대와 과한 노력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노력할수록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노력하기보다 기준을 세우고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의 태도를 조절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붙잡느라 너무 많이 지치지 않았나요? 너무 참아서, 너무 맞춰서, 너무 오래 견디느라
마음이 먼저 상한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애써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관계만 골라서 지켜도 충분합니다. 관계를 선택으로 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억지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내 멘탈을 흔들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찾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뒤틀리고 칭찬을 들으면 괜히 들뜨고 비난을 들으면 며칠씩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 나이가 드니 마음이 약해진 것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의 핵심은 예민함이 아니라 기준의 위치입니다. 기준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 자극에 흔들립니다. 기준이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신경 썼습니다. 잘한다는 말에는 밤새도록 힘이 나고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면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평가를 들을 사람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온 것이었구나. 그래서 관계가 늘 불안했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았던 거구나. 흥미로운 것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세운다는 점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 원칙만 지킨다. 이 원칙을 지키면 내 마음이 편하다. 이 두 가지만 정하면 일상의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기준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반면 기준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행동이 지나치게 유동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말투가 흔들리고 분위기에 따라 결정이 뒤집힙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불안정함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신뢰가 잘 쌓이지 않고 인간관계가 불필요하게 소모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일관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일관성은 멘탈이 강하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칭찬과 비난을 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인생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인정은 오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로 삽니다. 이 태도가 바로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의외의 반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세우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불편해질 거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불명확한 사람보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 주변에는 오히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지쳐본 적이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는 기준을 조금만 자신 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기준을 안에 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의 중심을 갖는 것. 이것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기준 하나만 정해도 됩니다. 나는 이 말투만 지키겠다. 나는 이 선만 넘지 않겠다. 기준은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인생을 더하려 하지 않고 정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관계, 신경 써야 할 감정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고 사소한 일도 마음에 오래 남고 사람 하나 때문에 하루 리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인생을 더하려 하지 않고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는 결정입니다. 마음의 짐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정리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중요한 것들만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면 괜히 지치고 그 다음 날까지 피곤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관계를 억지로 떠안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씩 연락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정 기복도 줄었다고 합니다. 정리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관계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상처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멘탈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멘탈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이지 않으면서 마음만 버티려 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모임에 얽매여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불편한데 마지못해 참석하는 사람, 필요 없는 물건을 집안 가득 쌓아놓고 정리하지 못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는 사람, 이런 생활 패턴은 마음의 공간을 잠식합니다.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냅니다. 모임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감정적인 인연도 정리합니다. 이 단순함이 멘탈의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행복이 머물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함을 가장 고귀한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단순해지기 위해선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보다 무엇을 지킬까를 먼저 떠올려야 하고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마음의 적재물을 덜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리는 반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쌓아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돈도 쌓아야 하고 관계도 쌓아야 하고 일의 경험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흔드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과한 인간관계, 과한 감정, 과한 기대, 이런 것들이 멘탈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쌓기 전에 먼저 덜어냅니다. 더하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견고해지는 아이러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사람을 챙기느라 나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어느새 즐거움까지 사라지고 마음을 위해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의지를 동원해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홀로 지고 살아왔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쳤던 것입니다. 정리가 습관이 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가벼워집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고 만나야 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고 마음의 잡음은 줄어듭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정리를 통해 자신을 지킵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 기준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작은 것 하나만 정리해도 마음의 힘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밖으로 새는 순간 관계도 함께 흔들리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굳고 한숨이 늘어나고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잘못 선택하면 마음도 관계도 같이 손상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상대는 당황했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본인은 속상해서 그랬던 거지만 그 자리에서 감정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모두 불편해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말을 아끼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만 생길 것 같아서 일단 감정부터 가라앉히려 했다고요. 이 차이가 멘탈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멘탈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감정의 방향을 밖으로 돌립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면 바로 대꾸하고, 불편하면 초정에 드러나고, 서운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감정을 바로 꺼내놓는 순간 내 마음은 상대의 반응에 종속됩니다. 상대가 이해해주면 괜찮아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악순환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마음을 안쪽으로 돌립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차분해졌을 때 정리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주변에도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대화 중 표정이 굳고 말투가 짧아져서 상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이런 반응은 멘탈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주고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자리를 피하거나 표현을 미룹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간관계는 불필요한 충돌이 적고 신뢰가 쌓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회복이 늦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일단 분리된 관찰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훨씬 빨리 안정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불편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푸는 것은 맞지 않다. 이 판단 하나로 마음의 손상, 관계의 손상을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감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속이 시원해지고 관계가 솔직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생각의 폭이 가장 좁아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꺼낸 말은 거의 항상 관계를 후회로 이끕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둡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하는 말은 상처를 줄이지만 즉각적으로 하는 말은 갈등을 키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나요?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속상해서 털어놨는데 더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올라온 김에 솔직히 말했는데 관계가 더 멀어졌던 경험들.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그 자리에서 감정을 바로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더 상처받는 것뿐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을 흘리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감정을 정리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기술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멘탈이 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많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도움을 줬는데 고마움은커녕 이상한 말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이럴 때 멘탈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죠. 그런데 설명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상대는 더 복잡해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정반대로 선택합니다.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오랜 관계에서 어떤 오해가 생겼습니다. 본인은 억울해서 길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세히 적어 보내려 했죠. 그런데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굳이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고, 설명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관계의 중심이 흔들린 것이라고.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가 먼저 찾아와 내가 그런 의도 아니었던 거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설명은 상대로 하여금 판단의 권한을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하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합니다. 설명할수록 판단받을 여지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감정이 요동칩니다.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판단의 권한을 내주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내 인생의 기준을 나한테 두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도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오해했다고 느끼면 길게 문자를 보냅니다. 말다툼만 생기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명합니다. 심지어 누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본인은 더 길게 설명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일이 더 커지고 마음은 더 피곤해지고 오해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한 문장만 남깁니다. 나의 의도는 명확하니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이 짧은 말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킵니다. 심리학에서도 설명이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설명을 최소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흥분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이해를 얻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에서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감정 소모를 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면 솔직해야 하고 자세히 말해야 하고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는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해는 설명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상황이 뜨거울 때 설명하면 상대는 내용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명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해명하느라 마음이 지친 적이 많았다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실했고 관계를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관계는 진심이 많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적당히 지킬 줄 아는 힘으로 유지됩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바로 말을 꺼내는 법보다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도 감정이 가라앉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관계적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상대에게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줄이는 순간 나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관계도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무너지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바로 움직입니다. 어떤 자리는 이유 없이 마음이 작아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괜히 긴장되고 어떤 대화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멘탈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예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조기 신호를 느끼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신호가 본격적인 상처로 번지기 전에 조용히 발을 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신호는 아주 사소하게 나타납니다. 말투 하나가 마음에 걸리거나 상대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같은 대화를 반복하는데도
이상하게 허탈함이 생기거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감정을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느낌은 이미 관계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전조가 누적될 때 인생도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싫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자리를 지키다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왜 난 늘 이런 자리에 앉아있, 또는 내가 왜 또 이 사람 말을 믿어버렸지? 하고 스스로에게 우픈 핀잔을 주는 순간 말이죠. 이 순간이 바로 자기 인식의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이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저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 저 말투는 늘 나를 지치게 하는 패턴이었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웃픈 순간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신호를 느끼고도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 남습니다. 저 사람이 나쁘게 한 건 아니니까 하며 자신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한번 웃픈 깨달음을 얻으면 똑같은 상황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패턴은 잘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호가 보이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안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전이라는 것을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는 곳에 오래 머물 이유는 없다. 관계란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서로의 마음을 소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신호를 지나쳐온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화 도중 가슴이 답답해졌는데도 억지로 웃어 보인 날, 마음이 흔들렸는데도 예의 때문에 자리를 지킨 날, 어떤 사람이 내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긴 날.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과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 뒤로 미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균열은 처음엔 조용히 시작되지만 빠르게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나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자리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면, 대화가 이어지는데도 이유 없이 초조해진다면, 상대의 말투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는다면 그건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켜라라는 신호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자기 인생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대단한 일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고 결국은 스스로를 탓하며 하루를 버티는 방식. 많은 갈등은 상대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가를 정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마음의 소모가 반복되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신을 계속 희생하는 사람보다 적당한 선을 긋는 사람이 훨씬 안정된 감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생기면 상대보다 먼저 자신을 의심하고 상대의 감정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비워두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메시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당신은 부족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참았고, 너무 배려했고, 너무 오래 견뎌왔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 날이 있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주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살아온 만큼 단단해지는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의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